금융교육 전문가와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다 들어볼 수 있는 듀얼 인사이트라는 컨셉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이제 금융교육 전문가로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는 청약통장은 일단 우선 최소 납입 금액까지 맞춰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냐면 청약이 언제 당첨될지도 모르고 청약으로 인해서 내가 집을 사게 될지 아닐지도 확정치 않은 상황에서 이제 많은 금액을 넣기보다는 지역마다 최소 납입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최소 금액만큼 납입한다. 그리고 청약통장의 활용법이 하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예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자면 첫 번째가 이제 청약용인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가 특정 금융상품을 통해서 대출을 할 경우에 청약통장에 꾸준히 납입한 이력이 있다면 대출 이자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청약통장을 최소 금액만 납입하고 유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데요. 그러면 이제 아트님께 질문을 드릴 건데, 아트님의 입장에서 이제 부동산 전문가 입장으로서 청약통장 유지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닐지, 아니면 이거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청약 같은 경우에는 당첨자 선정을 하게 될 때 가점제가 있거든요. 가점제 같은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들어가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은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우리가 청약을 해서 아파트 당첨 받는 거에 대해서 필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시장이 바뀌어서 어쩌면 청약통장을 쓰려고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내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면 가점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깨지 않는 거를 추천드리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점이 꼭 그 통장 가입 기간만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부양가족이나 또는 무주택 기간, 이것도 포함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변수를 놓고 봤을 때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실제로 인기 있는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1.2점으로도 당첨이 되고 안 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지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본인이 사시는 지역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청약통장이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본인이 또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쪽 시장에서는 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충분히 인용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깨는 걸 그렇게까지 추천드리지는 않고, 그 다음에 극단적인 방법도 있긴 해요. 예를 들면 10만 원만 채워 넣는 거죠. 그리고 정말 내가 마음에 드는 분양이 나왔을 때 그때 모집 공고 1까지만 채워 놓으시면 되거든요. 그럼 그때 290만 원 채워 놓으셔도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꼭 300만 원 안 채워놔도 되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300이거든요. 부평을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금액이 좀 더 내려갈 텐데, 이런 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유지하는 게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내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트님 말씀하신 걸 정리를 해보자면 청약통장은 자유적금이에요. 그래서 내가 2만 원 하셔도 되고 5만 원 할 수도 있는 거고 25만 원 할 수 있는 거고, 납입 금액을 자유롭게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10만 원만 넣어놓고 나머지 금액은 일시납해도 된다라고 하셨던 거는 자유적금이기 때문에 가입만 해놓고 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금액 한도 안에서 조금씩 준비를 하되 없애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통장은 필수죠. 필수라서 꼭 들고 가야 됩니다. 이제 시장이 좋든 안 좋든 내가 어떻게 쓰일지 모르거든요. 가격이 너무 비싼 거는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나는 입지를 볼 줄 모르고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또 조심하셔야 되고, 또 시장이 안 좋을 때 좋은 입지에 좋은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상품은 좋은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약이 나왔다. 그때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계속 준비는 해 놓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입지를 보는 눈, 부동산을 보는 눈을 같이 키워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제 주변에 한 19년 동안 제가 있으면서 제일 로또 맞은 자산 증식 있죠. 이게 거의 청약에서 첫걸음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청약에서 우연히 당첨이 됐는데 그게 시세가 오르는 거를 경험하고서는 그때부터 부동산에 눈을 뜨기 시작한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의 첫걸음은 대부분 청약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항상 지금부터 준비는 해 놓으셔야 되고요. 아까 돈이 필요하다 하셨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청약통장을 저리로 대출받아서 필요한 돈을 내가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만들어 놓으시고 대비해 놓으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청약통장이 뭐냐고 질문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놀이동산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장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입장권이 없으면 놀이동산에 아예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것처럼 청약통장이 없으면 고객님 말씀처럼 아예 내가 시도조차 해볼 수 없기 때문에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네.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청약통장에 있는 돈을 꺼내 써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하는 방법도 있으니 그걸 고려해봐라 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